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아디다스 X 시리즈에 사용되고 있는 카본 아웃솔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X.1과 X 플러스 축구화 모델의 아웃솔과 X.1 터프화 모델의 힐 카운터에 사용되는 카본 섬유의 역할과 아주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어느 축구화와 터프화에든 카본 아웃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08년부터 나이키가 카본 섬유를 아웃솔에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큐리얼 베이퍼 4 SL 모델의 아웃솔에 카본 섬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더니 머큐리얼 SL이라는 축구화가 탄생하여 아웃솔뿐만 아니라 어퍼까지 카본 섬유로 제작한 축구화를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제품은 070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호날두 선수가 착용하며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호날두가 골은 기록했으나 헤딩골을 넣어서 축구화가 크게 부각되진 않았었습니다. 이후 나이키는 엘리트 시리즈를 출시하며 선수용 축구화보다 더 비싼 라인을 만들어서 카본 섬유를 사용한 축구화들을 출시했었습니다. 그동안 출시된 모든 카본 아웃솔을 통틀어 이때의 체크 무늬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선보인 제품들은 처음으로 공통된 색상들을 사용한 패밀리룩을 선보였고 엘리트 제품들에는 카본 아웃솔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동일한 컬러웨이를 사용해서 구분이 잘 가진 않았지만 눈에 잘 띄는 형광 주황색을 사용했고 수많은 선수들이 동일한 축구화를 신은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패밀리룩 컬러웨이로 꼽습니다. 이때 나이키가 사용한 카본 섬유는 놀랍게도 한국 회사였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카본 섬유를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 걸까요? 카본 섬유로 제작된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비싼 제품에 사용되며 가벼운 무게로 높은 강도를 필요로 할 때 사용됩니다. 물론 같은 강도를 가졌으면서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카본 섬유, 즉 카본 섬유 복합체는 스틸과 같은 강도 대비 더 가볍습니다. 쉽게 비교해보면 같은 무게를 사용했을 때 카본이 더 큰 강도를 내고 같은 강도를 내기 위해선 스틸보다 카본 섬유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론 스틸과 같은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서 더 가벼운 무게를 필요로 할 때 카본 섬유가 사용되곤 합니다. 물론 가격은 더 비싸지죠. 대표적으로 자전거 프레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티타늄과 함께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자랑하는 소재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고급 자동차 외장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휠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낮은 무게중심을 위해 BMW에선 자동차 프레임 일부를 카본 섬유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상부 프레임 전체를 카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가공을 할 때 분진이 많이 생긴다는 점과 굴곡이 많은 복잡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선 수작업으로 제작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작비가 많이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에겐 비싼 게 단점이죠. 또한 섬유에 에폭시 레진을 혼합해 만든 복합체이기 때문에 수리가 어렵습니다. 찌그러지는 금속과는 달리 깨지거나 찢어지는 듯한 손상이 발생하며 이렇게 되면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카본 섬유를 아웃솔에 사용한 축구화를 사기 위해선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아디다스를 제외하곤 카본 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아디다스 터프화에서도 카본 섬유 아웃솔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카본 아웃솔을 사용하지 않는 나이키 축구화에서 종종 카본 섬유가 발견되곤 합니다. 일부 축구 선수들이 실착했던 축구화의 인솔을 꺼내보면 중창 부분에 카본 섬유가 사용된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웃솔과 미드솔, 즉 발바닥에 왜 이렇게 카본 섬유를 사용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지력과 반발력을 위해 아치를 받쳐주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카본 섬유는 올바른 아치의 높이가 체중을 견디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치가 무너진 평발의 경우 오래 걷게 되면 정상보다 더 빨리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무너진 정렬은 무릎과 고관절, 더 나아가서는 허리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축구에선 반발력을 얻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달릴 때 발 앞부분이 구부러졌다가 땅을 차는 힘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합성 소재와 코르크 등이 미드솔에 사용되곤 하지만 탄소 섬유는 초경량이면서도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아주 얇은 카본 섬유를 사용해도 놀라운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축구화든 터프화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카본 인솔을 구입해봤습니다. 약 3년 전부터 두 종류의 카본 인솔을 구입해서 사용해왔고 2만원대에서 4만원대 수준입니다. 인솔 전체를 덮는 크기의 인솔은 2만원에서 4만원대로 가격이 다양하지만 동일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아마 저렴한 건 배송이 많이 느릴 수 있지만 동일한 제품이니 저렴한 걸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앞부분만 받쳐주도록 설계된 제품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패키징도 있고요. 무게에 많이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작은 버전보다는 앞서 보여드린 인솔 크기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착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솔을 뺀 뒤
카본 섬유 인솔을 넣고 다시 인솔을 넣으면 끝. 두께가 1mm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얇기 때문에 착용감이 달라지는 건 느낄 수 없었습니다. 카본 섬유 인솔을 넣게 되면 무게가 약 16g 정도 늘어나지만 이로 인한 축구화 무게 증가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달리기를 해보며 스피드가 빨라졌는지를 측정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발바닥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 때문에 스터드 압이 느껴지던 것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그 덕분에 발바닥 피로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달려나갈 때 힘을 더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축구화를 굽히는 데 들어가는 힘이 더 크고 다시 펴지는 회복력이 커진 것은 확실합니다.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 힘이 커지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운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달릴 때 발 앞부분을 굽히는 데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1mm 내외의 제품을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내구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구입하신 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발바닥이 불편하신 분들과 축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저렴한 아이템이니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유용한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